이어서 2장의 뒷부분 데이터 3절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장의 데이터 전처리 개념,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전처리 기법, 이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가,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가 전처리 단계에 있는 이 각 단계들이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는 방법들, 그 방법들이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절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 수집,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이터 정제, 그리고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이터 통합, 이 데이터들의 양을 줄이는 축소,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일종의 데이터 축소의 연장선에 데이터를 더 축소하거나 데이터 분석에서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이런 데이터 변환, 이런 과정들이 데이터 전처리의 방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차례로 이런 순서, 이런 단계로 전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 데이터 전처리 기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책들에 보면 이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전처리의 어떤 기법,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로 포함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 수집도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한 단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 수집 단계를 데이터 전처리 단계로 넣습니다. 어떤 업무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학생들의 어떤 성적 변화라든가, 혹은 어떤 주식의 변화라든가, 혹은 어떤 회사의 매출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 분석의 목적에 맞는 타겟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게 데이터 전처리의 첫 번째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수집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이 다음 데이터 정제나 데이터 축소나 이런 다음 단계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수집할 때 어떤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그게 맞는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어떤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도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수집을 제일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데이터 기계 학습, 인공지능 학습 이런 등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대상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것이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는 잘못된 데이터도 있고 비어있는 데이터도 있고 오류가 있는 상태에 있는 데이터도 있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한 잡음이나 뭐 이런 다른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듬는 과정, 이것이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쓰기 좋도록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듬는 단계, 이것이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이 데이터 정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이 여러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통합 단계입니다. 수집이 여러 사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면 형태가 조금 다르다든가 혹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좀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데이터 집합이 되도록 데이터를 통합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통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하나로 통일되긴 했으나 데이터의 양이 되게 많겠죠. 양이 많으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담도 들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데이터 축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축소는 샘플링 같은 걸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뽑는다든가 일부만 뽑지만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분석의 결과가 효과가 똑같은 그런 데이터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통계학에 의하면 이 샘플링이 원래 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좋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표적인 데이터들을 샘플링을 하면 데이터의 개수, 양이 줄어들겠죠. 혹은 차원 축소라고 해서 하나의 표가 표 형태로 데이터가 생긴다, 레코드 형태의 데이터가 생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행들, 그게 이제 데이터 각각의 객체 데이터들이고 그 데이터들이 열의 값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랬죠. 그 열을 차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특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성, 애트리뷰트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분석할 때 뭐 주소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취미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고 학년, 나이, 성적 뭐 이런 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열만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원하는 분석에 사용될 대상, 그 열, 피처, 차원을 뽑는 그런 과정을 차원 축소 또는 피처 셀렉션, 특징 추출, 특징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특정 열들만 뽑으면 그것도 데이터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샘플링이나 차원 축소와 같은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축소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교화한다든가 혹은 데이터를 연속된 데이터를 이산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이가 쭉 있는데 그 나이를 다 원 데이터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잘라서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조금 더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산화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뭐 그 집계, 그러니까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합계나 평균을 낸다든가 그래서 그 합계나 평균만 사용하지 학년의 합계와 평균만 사용하지 전체 각 개별 학생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데이터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추가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 정제, 통합, 축소, 변환 이런 그 데이터 전처리 기법들,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이 2장이 끝나게 되면 3장부터는 이제 이 각각의 단계들을 하나의씩 챕터로 자세히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3장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배우고 4장은 데이터 정제, 5장은 데이터 통합, 6장은 데이터 축소, 7장은 데이터 변환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이런 5가지의 이 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했는데 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고 더 자세한 것은 각각의 개별 챕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맨 먼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하는 과정이죠. 이 수집을 목적에 맞게 분석의 어떤 그 목표에 맞게 적당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만 이 데이터 양이나 데이터 뭐 배터리 수도 안 되겠지만 필요 없는 데이터도 들어오게 된다면 데이터 분석이 부담이 되고
그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에 후속 작업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 분석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의 목표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수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 생성되는 도구, 생성되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웹사이트에서도 데이터가 올 수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데이터가 올 수 있고, 혹은 어떤 오프라인 상태에서 설문조사라든가, 혹은 어떤 고객의 어떤 그 고객 관리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고객들의 상품 구매 이력, 혹은 SNS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상품 리뷰나 뭐 이런 등등의 SNS의 데이터, 혹은 이제 스마트 TV 시청에 대한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미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제3의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혹은 어떤 사람의 모바일 어떤 그 데이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타겟을 잘 설정해서 다양하면서도 꼭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되면 거기에는 중복도 많고 비어있는 것도 있고 타입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불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혹은 포맷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로 수집된 조사된 뭐 그런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나타내는 단위에 뭐 1000단위로 콤마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앞에 달러 사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하여간 그 같은 돈을 나타내는데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날짜를 표현하는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020/03/2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형식이 다양하죠. 이게 다른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줘서 데이터를 깨끗이 정리, 청소, 정제하는 작업, 이게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파일에 저장을 해서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 이게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 정제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정제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데이터를 수입한다, import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럼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들이 모이는데 그 데이터들을 합쳐서 모으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비어있는 데이터, 빠져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걸 참조하거나 해서 비어있는 데이터를 채우고, 데이터가 여러 곳에서 수집되어 있으면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걸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나 표현 양식이나 이런 게 다르면 그걸 똑같이 통일해서 정규화하고, 거기에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번 중복되어 있으면 중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확한지 정확성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리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익스포트, 다른 곳에 이제 분석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다음 단계의 출력으로 제공해주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다시 받아서 또 이 사이클을 돌면서 어쨌거나 깨끗하게 정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을 깨끗이 다듬고 올바르게 만드는 작업, 이게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이런 데이터 정제가
수집되는 데이터 각각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정제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리 데이터가 깨끗이 정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에 포맷이 안 맞거나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어떤 그 데이터들을 서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온 데이터, 그 각각의 여러 곳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는 그 정제를 거쳐서 깨끗한 데이터가 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곳에서 온 데이터가 데이터들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 사이에 포맷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하고 하나로 합쳐서 데이터를 하나로 만드는 단계, 이 단계가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이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서로 간의 데이터들마다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온 이 데이터들을 어쨌거나 형태를 맞춰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형태를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다루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분석에 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석의 효율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데이터들의 양을 줄여서 원래 양보다는 작게 만들고, 그렇지만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혹은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 이것이 데이터를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샘플링을 한다든지 어떤 압축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개수를 줄인 것, 이게 이제 데이터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축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분석 결과는 동일한 내지는 더 좋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축소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형식이 다르다든가 혹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코드 형식이라든가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든가 표현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추고 변환하는 그런 형태, 그런 과정이 데이터 변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변환을 하게 되면 다른 이제 분석 도구들에서 자기들의 인풋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또 과정들이 있어서 데이터 변환을 사람이 손으로 하거나 혹은 이걸 도와주는 툴이 있거나 이런 걸 통해 가서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들이 어떤 분석 도구나 처리 어떤 도구의 인풋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인풋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서 해주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기법들이 어떤 기법인가, 그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밌는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가 있는데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데이터 정제입니다. 오류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데이터로 만드는 것, 이게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규화는 데이터를 통합을 할 때
데이터 자체가 생긴 모양이 각각 제각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로 똑같은 모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 요게 이제 정교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 중에 피처 셀렉션이 있는데 이 피처 셀렉션은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여러 개 피처, 여러 개 차원, 뭐 피처 차원, 컬럼, 뭐 속성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현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분석에 그 중에 요 네 개만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그러면 요 네 개의 피처만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가 축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피처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른 모양으로 분석 도구나 다른 쪽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의 모양을 바꿔서 변환하는 것. 그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미싱 밸류를 채우는 것. 그럼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음표로. 요거를 이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것. 여기 이제 미싱 밸류를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셀렉션 하는 것은 샘플링들을 통해서 여기 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만큼의 개수에서 일부 요만큼의 개수로 뽑는 것. 이건 이제 인스턴스 셀렉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피처 셀렉션인데 열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인스턴스 셀렉션은 행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데이터들, 이 조각조각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게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찾아가지고 노이즈를 지우는 것. 이것도 데이터 클리닝과 관련되는 기법이겠죠. 그래서 봤더니만 데이터에 여기에 흠이 있다를 찾아가지고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 다음에는 이거 이산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런 다른 형태의 코딩으로 이산화해서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데이터 전처리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이 뭐 어떤 기법이냐 하는 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나와 있던 그 데이터 전처리의 각 단계 전처리의 단계 전처리 기법에서 사용하는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데이터 전체의 단계들,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세부 기법들은 이제, 이 2장을 끝내고 3장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제,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품질에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루리 사이트를 가끔씩 꼭 들어가셔서 뭐 거기 있는 동영상 사이트가 폭주 때문에 잘 접속하기 힘들더라도 거기를 꼭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출석 기록이 이루리 사이트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루리 사이트에 가게 되면 우리 강의의 강의 PPT 자료가 강의 슬라이드 자료가 이루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과제물도 이루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이루리 사이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만 유튜브만 보시게 되면 그 유튜브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드 자료를 유튜브에서는 이제
따로 올려놓지 않고 과제물도 따로 올려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꼭 이 루리를 방문을 하셔서 강의 자료도 다운받고 과제물도 다운받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사이트 동영상을 시청했다라고 하는 출석 기록을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루리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캡처되어 있는 요 과제물을 이루리 사이트에 과제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이 2장에서 배운 내용은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품질의 개념부터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잡음 아티팩트 해가지고 쭉 9가지를 배웠습니다. 요 9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2~4줄 정도, 한 서너 줄 정도의 요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그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과제 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데이터 전처리의 기법들, 이 기법들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집, 정제, 통합, 축소, 변환, 요 각각의 전처리 기법, 각각의 단계에 대한 개념을 또 뭐 2~3줄이나 한 서너 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과제물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과제물에 나와 있는 요 용어, 개념, 간단한 정의들이 중간고사 시험에 한 절반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시험 준비, 시험에 대한 모범 답안을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과제물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3장 데이터 수집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